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을 가르치고 환경을 지키는 또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 강사 이상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환경에 대해서 너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실천하는 방법까지 오늘 재미있게 꾸려봤으니까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환경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편리함 속에 지쳐가는 지구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만 해도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살 때는 절대 불편한 걸 알 수 없었겠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때 조금 불편했었나? 불편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편리함 속에 살다 보면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불편해지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해보죠. 자, 지구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어떤 환경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두 다 들어는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구는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온실가스나 지구온난화로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구는 138년 동안 지구 1도나 올랐다고 합니다. 지구 온도는 1도 올랐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게 난리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 1도는 어떤 나라에서는 13도가 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에는 40도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1도는 지구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자, 일단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레타 툰베리를 아는 친구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레타 툰베리는 학교 안 갔어요. 매주 금요일날. 왜 안 갔을까요? 학교 가기 싫어서요? 공부하기 싫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환경에 대해 어른들한테 얘기하겠다. 나라에 대해 얘기하겠다 해서 1인 시위를 시작했는데요. 그레타 툰베리는 16살 때부터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나는 고작 16년뿐이 살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이 아니면 기업이 아니면 정부가 아니면 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이 이렇게 내뿜어 놓은 온실가스로 내 앞날이 너무 막막하잖아. 빨리 책임져. 빨리 온실가스를 감축해 라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죠. 피켓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혀를 ጭጭ 찼습니다. 저 학교 가기 싫어서 저런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걸 듣는 친구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좀 억울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촌의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학교를 빠지며 기후행동을 할 수 없는 시스템 구조이기 때문에 조퇴를 하고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3.15 청소년 기후행동도 있었고요. 5.24 청소년 기후행동도 있었습니다. 또한 기후 소송을 하는 그런 캠프가 있었기도 했고요. 매주 금요일 조퇴하고 온 아이들, 청소년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렇게 행진도 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청소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0년 전에 선생님이 여러 번 만날 때도 이런 세번스츠키라는 소녀가 6분 동안 세계를 침묵시킨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싶지만 시간상 이건 빼고요. 인터넷에 세번스츠키 영상이라고 치면 나오니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녀는 30년 전에 환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변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더 좋아진 지구에 살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지요. 지금도 더 그 30년 전보다 더 힘든 지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하나, 편리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너무너무 편리해서 우리가 지금 조그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게 편리하게 살고 있나요? 정말 저는 다이소 아시죠, 여러분? 다이소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 많은 그런 용기들이 단돈 10,000원뿐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생생활에 플라스틱은 넘쳐날 뿐더러 저렇게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과일, 채소들 다 일회용 용기에 들어있죠. 작은 소스들, 나는 닭을 한 마리 시켰을 뿐인데, 나는 피자 한 판을 시켰을 뿐인데 저 많은 쓰레기들이 따라오죠. 음료수도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서요. 선생님, 저는 뭘 골라 먹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뭐 배달 용기도 저렇게 많은 반찬들도 오면서 이렇게 배달 시스템이 코로나 때문에 더 확산이 됐죠. 그러다 보니 너무나 쓰레기가 많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가 많이 많다 보니 이제 너무 많은 그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죠.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바다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 사람이 살고 있나요? 아니죠.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쓰레기의 그 모형을 우리는 플라스틱 바다 아니면 플라스틱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크기는 우리나라 한반도 14배 정도 되고 있고요. 이 분해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라스틱 분해되는 그 시간은 500년인데 500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500년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걸린다고 얘기하고요. 전문가들도 이게 작아지고 부서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500년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어찌됐든 500년이나 걸리는 분해 시간까지 그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이게 또 잘게 부서지다 보면 초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플라스틱은 쓰레기도 문제이지만 작아져서 없어져도 우리에게 문제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바다를 점령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해양동물이 우리가 사람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런 자원들이 폐자원이 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되면서 이렇게 해양동물을 해치고 있죠. 아구, 우리 마산 앞바다에 나왔던 거예요. 아구 안에 500ml짜리 생수병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저 거북이는 어릴 때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허리를 이렇게 졸라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작을 때 저런 작은 플라스틱 안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빠지지 못하고 거북이 몸은 커가지고 저런 기형을 만들어낸 거죠. 자, 5번째 사진에는 거북이 사진인데요. 거북이 코에 꽂힌 것은 빨대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많이들 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 하나 사진이 전 세계의 사람들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고 또 하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스타벅스는 전면 빨대를 중지하고 종이 빨대로 도입을 시켰지요. 지금 또 빨대가 내년부터는 사용 금지가 카페에서 되는데요. 이제 기업들이 저런 사진들을 보고 사람들이 빨대의 위험성을 자꾸 알리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카페나 이런 기업들이 그 빨대 없이 먹는 그런 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 사진은 알바트로스라는 새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존재하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인데 저 안에 보시죠. 라이터, 플라스틱 뚜껑, 뭐 별게 다 들어있죠. 여러분들은 플라스틱이 위험하다고 배우지만 새들은 절대 배울 곳이 없겠죠. 그래서 반짝반짝거리고 먹을 것이 없고 이게 조개인지 이게 먹을 것인지 플라스틱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 뱃속에 저렇게 플라스틱이 소화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마지막에 죽게 되는 모습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고래, 지금 멸종위기 동물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해양동물은 더 많습니다. 자, 한 달 동안 그 희귀종인 참고래 배가 6마리나 죽었는데 왜 죽었나 하고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뱃속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고래가 얼마나 하는지 뭐 우리 보통 대부분이 알죠? 몇 미터가 나고 몇백 킬로그램이 되는 그런 해양동물 안에, 뱃속 안에 저런 쓰레기가 나온다. 동전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뽀빠이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뽀빠이는 절대 다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뽀빠이가 바닷속에서 낚시 그물에 걸려서 나왔다는 거죠. 불과 40년 전에 뽀빠이가 돌아왔다 이렇게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정말 너무너무 놀랍죠. 썩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내가 버린 쓰레기가 여러분이 17이라고 했을 때 내가 버린 쓰레기가 57살에 내가 낚시하다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죠. 또
14m면요, 굉장히 뭐 수치상 제가 가늠이 안 돼요. 제가 키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60cm인데 이 큰 고래 뱃속에 100kg의 쓰레기가 와르르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나왔길래 와르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봤더니 어업에 사용하는 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거북이가 이 사진도 좀 많이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거북이가 비닐을 가까이 있죠. 근데 비닐을 먹어서 기도를 막히거나 저렇게 온몸에 비닐이 뭉쳐가지고 헤엄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원래 비닐이 먹는 건 줄 알고 거북이가 먹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작년 2월에 의학 보고서에는 해파리 냄새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거북이가 먹이를 착각한다라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살지 않아요. 무인도 핸더스 섬이라는 거죠. 아주 청정 지역이고요. 아름다운 섬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지 않는 나라에 이렇게 쓰레기가 먼저 도착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데 해류의 이동을 통해서 저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는 섬이 있단 말이야. 그 쓰레기는 무려 380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과 17톤의 플라스틱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17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380억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이 되세요? 절대 가늠이 안 되시죠. 그래서 분명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의 일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저런 쓰레기가 몰려왔다고 생각하면 입장은 다르겠죠. 또 이쪽에 있는 사진은 바세코라는 섬 나라입니다. 바세코라는 굉장히 가난한 빈민촌인데요. 이들은 죄가 아무것도 없죠. 쓰레기를 발생시키지도 않고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해안의 해류를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이 해변가에 아름다운 해변에 쓰레기가 착착착착 쌓여지고 있어요. 저기를 조사해봤더니 한국산 우리나라 쓰레기도 한국말로 적혀져 있던 쓰레기도 발견되었다라는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 바세코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이 쓰레기를 에서 그나마 사용할 수 있거나 그나마 팔 수 있는 자원들을 수집해서 그걸 돈을 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정말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죠. 자, 요 옆에 사진은 이제 투발루라는 섬나라입니다. 2050년도에 몰디브와 투발루가 우리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견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 투발루가 잠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문제가 되지만 이 투발루도 쓰레기 문제로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바다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 이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산호초가 다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투발루는 계속 이때까지 농사를 지며 살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바로 옆 나라에 있는 그런 식재료들, 가공품들을 사다가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고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쓰레기 섬나라로 이렇게 쌓이고 있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후변화나 쓰레기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불평등을 낳습니다. 가난하거나 돈이 없는 나라거나 빈민촌에 더 많은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생각할 때는 환경 하면 불평등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갖고 있는 사람들과 선진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불행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고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고 불행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환경의 문제는 꼭 불평등이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라스틱 바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고요. 여러분 요새 넷플릭스 잘 보시죠? 거기에 무료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새들이 해변가마다 막 죽어 있는데 이 안에 뱃속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뱃속에 플라스틱이 소화되지 못해서
죽은 새들이 해변가에 그냥 이렇게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절대 느낄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지구 반대편에, 지구 옆 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우리는 플라스틱을 이 부피도 크고 이러고 많이 사용하니까 당연히 해양 쓰레기가 1위가 플라스틱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해양 쓰레기의 1위는 바로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 그 작은 담배꽁초가 흘러 바다까지 가는 양이 가장 많다는 거죠. 정말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또 문제이죠. 또 요새는 마스크도 굉장히 많은 문제라서 지구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해양 동물을 사망케 하거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를 버릴 때는 면 마스크 쓰면 좋겠죠. 그리고 꼭 잘라서 귀에 거는 부분을 꼭 잘라서 꽁꽁 묶어서 쓰레기 봉지에 버리는 것들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봤죠. 같이 해양 동물의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멸종 위기에도 가고 있죠. 이제부터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떠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해 전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치약이나 섬유유연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제품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일단은 플라스틱이 굉장히 잘게 부서져서 작아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미세해지는 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 곳곳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고요. 갑각류, 조개류 이런 거 있죠. 새우 이런 것들의 그 안에도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작은 물벼룩 안에 이 초록 색깔 보이시죠?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있으면 골라내고 수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골라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먹이사슬 중에 가장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결국에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이 식탁까지 위협을 했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작은 소금 알갱이처럼 둔갑을 해서 이렇게 소금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무려 34개, 20개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개류나 귤 이런 것들에게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도 지금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22곳을 검사했는데 2곳 빼고는 다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 검출되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실제로 찾아보면 다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대변에서 이것이 검출되었다라는 것도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먹고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방사능 같은 거면 여러분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생협이라는 그런 생활협동조합에 판매하는 제품들은 방사능 검사를 하고 마치고 검출이냐 불검출이냐에 따라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회수 처리하거나를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생협이라는 한 군데에서 검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골라낼 수도 없고 아직 우리는 너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은 많이 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플라스틱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 돼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더 위험한데요.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 호르몬이란 단어는 아시죠? 우리 호르몬 분비하고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건요. 호르몬처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이 바다 위에 둥둥둥 떠다닙니다. 실제로
바닷물을 이렇게 떠서 검사해보면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의 작은 알갱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플라스틱에서 만들 때 사용하는 중정제라든가 첨가물이 바닷물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얘가 바닷속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DDT라는 단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거랑 다이옥신, 다 발암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이 작은 미세 플라스틱에 붙어서 같이 돌아다니다가 물고기의 입에 들어가고 그것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와 호르몬인 척하면서 몸을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내부인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변해서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그런 플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첨가물도 위험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과 합체된다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많은 장애를 일으키고 독성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기형, 출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물들도 다리가 여러 개거나 생식기가 여러 개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환경 호르몬은 곧 그 여성화시키는 에스트로겐으로 환경 호르몬이 몸에서 인체에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겠지만 남성은 여성화되는 것들이 많고요. 남성의 정자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이 사진에 보면은 2세뿐이 안 됐어요. 정말 2세, 3세 아주 아이 영유아들이 가슴이 나오기도 하는 이런 일도 실제로 벌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 환경 호르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그 아까 말한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 증정제라든가 그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이 바로 발암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 같은 것이 들어가 있고 이게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또다시 미세 플라스틱에 붙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뇌 영양에도 인체에 피해가 있다는 보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80년대생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년대생이긴 한데 80년대생 이후부터 90년대생 이후 그때부터 이제 그런 컵라면이라든가 이런 먹는 것들이 먹거리들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출산율 추이로 보다 보면은 실제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정자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아이도 그러니까 물론 결혼이 늦고 결혼을 늦게 하기도 하고 아이를 한 명만 낳기 때문에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이것들이 그것만은 볼 수는 없다.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다 의학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임신의 가능성이 되게 희박한데 게다가 아이를 한 명 낳으면 기형아율은 계속 올라서 지금 100명당 5.6명의 지금 기형아를 출산하고 있다라고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죠. 이게 지금 2014년도 결과 조사인데요.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와 우리 환경과 우리 지금 생활에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을 접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리하다고 해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이 결국은 부서지든 부서지지 않든 원형 그대로이든 작게 미세 플라스틱이 변했든 크기와 상관없이 일회용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인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과의 키스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깨끗해 보이는 이런 일회용 잔들이 안에 환경 호르몬을 여러분 음료와 같이 마시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플라스틱은 줄이기 위해서는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미세 플라스틱을 안 먹고 싶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슈퍼에서 미세 플라스틱에서 팔아서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 우리 식생활에 너무나 많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 플라스틱을 줄여야지 우리가 그런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지도 않고 우리의 인체 환경 호르몬에 대해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플라스틱을 사용을 자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곧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편함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종이컵에 먹지 않고 일반 컵에 먹어서 설거지를 한번 하는 나의 몸이 불편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쓰레기들을 보고 저런 사용되는 마구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보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불편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저 또한 여러분 또한 다 모두의 과제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불편함에 익숙해질 방법은 하나는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입니다. 분리배출은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으니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페트병 다 알고 계시죠? 페트병은 라벨을 떼서 안에 내용을 비우고 찌그러뜨려서 뚜껑을 꼭 닫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버리셔야 자원이 되지 이렇게 마구 버려지거나 그러면 바다로 흘러가게 돼서 곧 미세 플라스틱을 변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두 가지 불편해지자. 마음도 좀 불편해지고 몸도 좀 불편해지면 우리가 조금 플라스틱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